안녕하세요. 88 올림픽 기념학술대회 골라보는 체육 명사 특강에 100일 주년 기념의 100일인 100일강에 오늘의 강의를 하게 될 정성현 교수입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의 제목은요.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 전략이라는 개념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현재 한국체육대학교에 스포츠 심리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전에는 2007년서부터 2019년도까지는 안동대학교의 스포츠 심리학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2009년서부터 2014년, 17년까지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의 멘탈 코치를 한 경험이 있고요. 그 전에는 국가대표 상비군 테니스팀의 심리기술 담당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 한국의 인천 아시안게임이 있었는데요. 그 아시안게임에서는 레슬링, 국가대표 레슬링팀의 멘탈 코치 슈퍼바이저를 하면서 또 그 다른 종목의 육상 400 계주팀의 멘탈 코치 슈퍼바이저를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강의 내용은요.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스포츠 심리와 관련된 경기력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근본적인 컨텐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강의를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경기력 형상을 위한 스포츠 심리학의 필요성이라는 맥락에서 강의를 하고요. 두 번째가 근본적인 그러면 스포츠 상황에서의 멘탈 코칭의 역할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심리학의 필요성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본적인 경기력이라는 것은 그 해당 종목에 가능한 기술과 그리고 전술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체력 구분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체력과 기술 전술이 상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일수록 실제 경기력과 관련해서 그리고 상당히 높은 경기력 수준이 존재하는 선수들 간에서는 이 심리적 멘탈의 개념이 굉장히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호소를 합니다. 이 심리에 따라서 각 국제대회에서 지고 이기고 하는 결정 요인이 기술과 전술은 물론 중요하겠거니와 그 해당 종목에 맞는 체력 여건 중요하지만 결국 심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심리 기술 때문에 안정화를 찾는다라고 호소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유추적인 답을 내리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기술 종목에 따라서 기술 전술은 물론 존재하지만 그 근본적인 체력 여건은 근력과 근지구력 그리고 심폐지구력과 순발력 그리고 민첩성과 유연성의 이 상호작용 요건에 따라서 이 실제 스포츠 상황의 경기력을 가늠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심리적인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선수가 어떠한 목표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서 목표 성향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겠고요. 실제 시합 상황에선 이 집중력이야말로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이 됩니다. 또한 역도와 단거리 그리고 양궁과 사격과 같은 이 전혀 다른 각성의 능력의 수치들이 변이가 되는 종목들이 존재하는가 반면에요. 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은 불안이라는 개념 때문에 시합 상황을 상당히 불리한 여건으로 이루어지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불안은요. 다시금 자신감하고 상당히 밀접한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심리기술 프로그램을 감행을 할 때 항상 시합 전에 그리고 시합 직전까지도 그 해당 종목에 맞는 그 이미지 트레이닝, 즉 심상 훈련을 상당히 중요성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기타 심리적 뭐 사고 중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심리 기술적 요건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최상의 수행을 하는데 저의 요인으로 발현되는 심리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안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상실되고요. 의욕 역시 상하되겠죠. 또 이런 것에 따라서는 집중력 마찬가지겠고요. 여기에 대한 행동적 결과는요, 굉장히 당황하고요. 그리고 실제 시합상에서 판단력이 상당히 저하되는가 반면에 다양한 창의성이 보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아주 단조로운 그 수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를 하고요. 결국 선수들은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생각 없는 플레이를 했다라고요. 이런 것들이 최고의 수행을 부합하지 못하는 저의 요인인 결과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표가 시사하는 바가 바로 그 각 종목별로 심리적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519의 양궁이라는 종목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뭐 필드하키까지가 212인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각 종목별로 양궁이 한 51% 정도의 심리적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탁구나 축구 뭐 이런 것들이 32%에 29% 정도의 상당히 심리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 중요성 요인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그 뇌의 개념이고요. 이 뇌의 개념은요. 뇌에서 저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시냅스입니다. 시냅스가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전기 자극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이런 시냅스가 끊기거나 아니면 제대로 전기 자극이 발현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상당히 많은 당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당황 속에서 이런 중추신경계의 결국 뇌에 이런 시냅스 효과가 저 전기 자극을 통해서 요 손끝으로 내려오는 개념까지가요. 손끝에는 상당히 많은 말초신경계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 말초신경계는요. 상당히 섬세하고 아주 세밀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시냅스 효과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이 손끝에 있는 말초신경계가 상당히 둔탁해지고 그리고 섬세하지 못한 면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중간에 있는 그림이 그 뇌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척수신경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척수신경계는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척수신경계를 바탕으로 해서 말초신경계들이 어떤 것들은 시신경으로 가고요. 어떤 것들은 손끝과 발끝 그리고 각 근육의 형태의 말초신경계에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이 척수신경계는 결국 중추신경계, 즉 뇌에 영향을 받고요. 이 뇌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개념으로 가면 결국 신체는 거기에 수반하는 행동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신체는요. 우리의 뇌를 기반으로 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역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의 경기를 펼치는 그런 선수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경험해 본 결과 경기에서 이기고 최고의 경기력을 발현하는 많은 선수들이 고도의 주의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을 극복하는 아주 강한 자신감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낙천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보면 결국 선수가 집중력과 자신감 그리고 낙천적인 성향까지도 보일 수 있는 개념은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선수를 시작하는 과정서부터 자기관리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진 선수만이 이러한 심리적 형태를 띠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심리 기술의 중요성은 결국 부정적인 심리 요인을 최소화시키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의 안정화를 찾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결국에 경기력 향상에 도모되어지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개념의 심리 기술의 중요성이 엿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에 경기력 향상을 위한 멘탈 코칭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개인적 문제를 호소를 합니다. 많은 선수들은 문제를 안고 있고요. 심리적 문제를 어떻게 호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혹은 코칭 스텝이 그 선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선수가 시합 전에 상당히 불안한 생각이 들면 몸이 굳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고요. 어쩔 때는 연습 때도 시합 때처럼 그렇게 몸이 굳어서 결국에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운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런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존도는 코치 선생님이나 코칭 스텝에게 의존도가 존재를 하고요. 그런 코칭이 제대로 된 선수의 개인적 문제를 확연화시키지 못하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면 선수는 곧 자기를 포기했다는 생각으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많은 선수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슬럼프로 넘어가는 선수도 존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존재하지만 하여튼 이런 시합 전에 불안은 상당히 큰 심리적 영향을 부정적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선수는 두 번째 문제를 호소합니다. 어쩔 때는 내가 시합에서 뭘 하고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합이 끝나고 나면 그냥 멍해요. 그런 상태예요. 라고 표현을 하고요. 딴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이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중추신경계에 있는 시냅스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해서입니다. 결국 시합에 대부분 불안하고 당황해서 진 선수들은요. 대부분의 시합상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합상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해마를 중충적으로 해서 머리에요. 그리고 기억 저장소까지 가지 못하고 제대로 된 시냅스가 발현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멘탈 코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는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사고중지 그리고 인지 재구성 프로그램서부터 이런 것들이 진짜 시합에 어떻게 전형적으로 먹히게 만들어주는 자가 결국 멘탈 코치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선수가 갈등적 여건의 얘기를 합니다. 시합 전이나 연습 때 그리고 코치 선생님의 장난삼아 던지는 말이 나에게 상당히 기분이 나쁘면서 그리고 운동에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요.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이러한 문제를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중간계에 어떤 심리 상담사가 존재를 하거나 멘탈 코칭이 존재를 하면 중재적인 역할을 잘 이뤄낼 수가 있겠는데 코칭과 그 선수 간의 관계의 문제가요. 상당히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가요. 코치 선생님들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시고요.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상담자 C와 같은 맥락에서 개념인데요. 국가대표 선수이거나 아니면 각 팀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이 코칭 스텝과의 갈등적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경기력 요건의 첫 번째 요건이 화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화합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재밌는 최근의 연구 결과는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통한 어떤 선수의 집단 그리고 그 스포츠의 맥락적 이 집단들에서는요. 재밌는 게 부상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집단 하일수록 상대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리고 경기력 향상에 근본적으로 치부되어지는 나쁜 면들을 먼저 제거시키려는 데 도움을 그리고 열심히 그 문제의 해결 방법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멘탈 코치가 중재적인 역할에서 상당히 필요한 입장이 되는 거죠. 자, 멘탈 코치의 역할은 크게 뭐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수가 아니면 스포츠에 노출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결국 많은 갈래길 속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잡고 올바른 길을 가느냐를 옆에서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선수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서 합리적인 길을 찾게 만들어주는 게 멘탈 코치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멘탈 코치의 두 번째 요건은요, 여지껏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수와의 원활한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면서 결국 그 선수가 시합에 전형적으로 나가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메달을 딸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철저한 조력자의 역할이 멘탈 코치의 두 번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멘탈 코치는요, 결국 상당히 많은 부분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선수와 그리고 멘탈 코치와의 상담자 역할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담의 개념을 넘어서서 멘탈 트레이너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수를 대상으로 적절한 심리기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심리 기법을 적용해서 경기력을 향상 도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육자의 입장입니다. 선수와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와 관련된 주제의 강연이나 교육을 하고요. 저와 같이 이런 대학 현장에서 선수를 관리하기도 하지만 또는 강의를 하는 교육자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입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보다도 선의적으로 먼저 우리나라 선수들 그리고 지금의 선수들에게 접목시켜서 결국 심리적 프로그램의 영향 효과 등등을 발견해낼 수 있는 연구자의 역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팀의 동료입니다. 선수와 코칭 스텝은 나눠져 있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선수와 멘탈 코칭의 역할도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한 팀의 공동의 목표를 위한 팀의 동료적인 개념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스포츠 현장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가대표 선수들을 멘탈 코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적용시키기도 했습니다. 실제 시합 상황에 스포츠 심리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먹히는지 검증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스포츠 심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일반적인 개념의 운동의 심리가 아니라 결국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의 개념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보화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진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100일강을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간략한 스포츠 심리학의 어떤 현장 적용적인 면에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개념을 간략화시켜서 강의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